어머니,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이번 명절에 못 갈 것 같아요. 명절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잠옷 위에 덧입은 가디건을 여미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손질해둔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올해는 오겠지.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30해를 쓴 앞치마였습니다. 빛바랜 꽃무늬 사이로 기름때가 배어 있었지만 손에 익은 물건이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아들이 어릴 적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손주들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오전 10시 상을 다 차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전들이 눈기를 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시쯤 올 수 있니?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어머니, 차가 너무 막혀요.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들은 말이었습니다. 재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명절인데도 차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라. 답장을 보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화목한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이나 비슷했습니다. 오후 2시.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애들이 갑자기 감기 걸렸어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이 다 식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60평생을 살았습니다. 시집 와서 35년을 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이제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명절에 한 번쯤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전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내일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오지 않으면 제가 가는 거였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혼자 앉아 식은 떡국을 데웠습니다.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년엔 오겠지. 숟가락을 놓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그래도 기다릴 거라는 걸. 그게 엄마니까요. 명절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그냥저냥 보냈지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저께 대형마트에 갔다가 어머님 아들 내외분 봤어요. 네, 쇼핑카트에 짐을 가득 싣고 계시더라고요. 캐리어도 새로 사시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어디 여행 가시나 봐요. 아이들 옷도 여러 벌 고르시던데.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표정을 감춰야 했습니다.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내가 깜빡했네. 억지로 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했는데, 병원 간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구나. 명절 당일, 받았던 문자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애들이 갑자기 감기 걸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직도 명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데워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았습니다. 나를 이렇게까지 속여야 했나?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오기 싫으면 오기 싫다고 하지. 왜 거짓말을 해? 내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전들, 나물들, 국물 요리들. 정성껏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커서 부모를 속일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내가 거짓말했다는 거 안다고? 여행 가면서 엄마는 속였다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날들. 아프다고 하면 밤새 간호하던 날들. 내가 뭘 잘못했나?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응어리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명절 음식을 꺼냈습니다. 동그랑땡, 잡채, 나물 몇 가지. 접시에 조금씩 덜어 담았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딩 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렸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정성껏 놓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술을 뜨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키워놓은 자식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반죽을 치댔습니다. 기름에 뛴 자국이 팔에 남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것, 손주들이 먹기 좋은 것, 하나하나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하루 세끼 챙기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 저는 식당에 나갔습니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쉰이 채 안 된 나이였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눈물 흘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학교 관둘게요. 엄마 혼자 너무 힘드시잖아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킬 거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결국 아들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손주도 봤습니다. 제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밥상은 뭡니까?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자리에 아들이 앉고 며느리가 앉고 손주들이 앉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았습니다. 내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했습니다. 여행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실 여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자식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백발이 성성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 그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도 살아야겠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 음식들을 치웠습니다. 냉장고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미안하다. 음식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희를 위해 만들지 않을 거야. 봉투를 묶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내놓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것.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별을 보지 않았던 걸까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질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달라져야 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심한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몇 년 만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점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 잘 어울리세요. 밝은색 블라우스를 입어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오랜만에 제 돈으로 제 옷을 샀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했지만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차 마실래요?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좋아요. 처음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다시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달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큰 수술 받는다.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수술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여행사에 전화했습니다. 명절 연휴 때 제주도 패키지 있나요? 네, 있습니다. 3박 4일 코스인데요. 그걸로 주세요. 예약을 마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명절 당일 새벽,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푸른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병원이 어딘데요? 전화 좀 받으세요. 읽고 다시 껐습니다. 투어 버스를 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도 함께였습니다. 다들 명절을 피해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산일 출봉에 올랐습니다. 숨이 찼지만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장관이었습니다. 저녁엔 회를 먹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건배.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핸드폰을 켰습니다.
전화가 즉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주도. 네. 제주도요? 수술은요? 수술 같은 거 없어. 그럼 왜 그런 문자를? 말을 끊었습니다. 너희가 날 속인 것처럼 나도 속였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절 때마다 거짓말하며 안 온 게 몇 번이니. 이번엔 내가 없는 거야. 어머니,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앞으로는 너희 없이도 잘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남은 여행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올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모레는 박물관에 간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좋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행들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제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뒤 삶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센터 사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끼리 명절 보내요. 각자 음식 하나씩 만들어 와서. 좋아요. 모두 동의했습니다. 명절 전날 부엌에 섰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는 손놀림이 가벼웠습니다. 명절 당일 동네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15명쯤 되었습니다. 각자 가져온 음식을 펼쳤습니다. 상이 풍성했습니다. 맛있겠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들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보내면 되죠. 누군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모두 공감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화투를 쳤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지는 사람이 설거지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이렇게 해요. 그럽시다. 약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눈이 붉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달라진다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 몇 번째 듣는지 아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 편한 대로 살아라. 나도 내 맘대로 살 테니까. 어머니, 이제 기대 안 해. 실망도 안 해. 그게 편해.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봐. 늦었어.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용서했을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 소중해졌습니다. 제 시간이 아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등산 어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갈게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60년을 살아왔습니다. 반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반평생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잘 살자. 순애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요가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엔 등산을 갑니다. 다음 달엔 또 제주도에 갑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도 않습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행복합니다. 소파에 편히 기대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채널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화면 속 가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좋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 좋은 할머니. 그런 역할 속에 제가 없었습니다. 이제야 찾았습니다. 순애라는 사람을.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